여러분하고 같이 볼 차종은 디펜더입니다. 디펜더 90 모델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가 상당히 좀 높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요즘에 지프용 차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멋있는 차량인데 디펜더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랜드로버 디펜더 90 모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90 모델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형적인 지프용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프용 차량이라고 얘기하냐, 랜드로버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전쟁 세계 2차 대전에서 나왔던 모델입니다. 윌리 스티브를 기본으로 해서 파생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지프, 그 다음에 랜드로버의 디펜더, 메르세데스 벤츠의 G바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니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모델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각자 그 유형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태생은 다 동일해요. 오프로드에 아주 적합한 모델, 전쟁터에서도 어떠한 험로도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이런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락크롤 위주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이나 유럽 쪽은 좀 진흙탕이라던가 오지 또는 뭐 이런 정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성향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작년에 이제 110 모델이 나왔는데 사실 뒤에 이제 그 스페어 타이어까지 하면 5m가 좀 넘어가는 크기죠.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를 제거한다 그러면 한 4m 80 정도에서 되는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큰 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디펜더 모델 중에서는 가장 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좀 의아한 거는 뭐가 있냐면 크기가 큰 110 모델은 4기통 디젤 인제니움 엔진을 장착하고 나왔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90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00cc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결합해서 나왔기 때문에 출력도 상당히 세고요. 거의 가솔린 차량의 8기통에 준하는 그 정도의 출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가지 오프로드라던가 또는 오지 탐험이라던가 이런 것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훨씬 재미있는 모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요거 지금 제 도어 패널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재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재질은 아닙니다. 아마 좋은 재질이다 나쁜 재질이다 제가 이런 거를 나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어떤 차를 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전에 탔던 차하고는 다소 난해한 재질로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하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대시보드도 있고 스티어링 휠에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철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부분은 러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무 같은 느낌의 약간 거친 느낌의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좀 예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오프로드 쪽을 가셔서 뭐 진흙탕을 만날 수도 있고요. 지저분한 거 만나게 되면 사실 이거 한번 뭐 더러워지면 닦아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원활하게 뭐 세척하실 수도 있고 뭐 물티슈로 닦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더러운 이물질을 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랜드로버 차량에는 이 안전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어 부분에서 만약 문이 열릴 때 뭐 오토바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요 경고등을 해주는 뭐 블라인드 스팟 같은 그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도심에서도 뒤쪽에 나오는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자전거 이런 거에 대한 2차 추돌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좀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요게 이제 투도 모델이다 보니까 뒷좌석 2열에 탑승하려면 이렇게 원터치 방식으로 해서 도어를 젖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동으로 젖힌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차 자체가 지금 높이가 1900m가 넘는 아주 높은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그만 차가 왜 이렇게 전고가 높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체의 전고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까요.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 스텝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아마 주로 뒷좌석에 좀 많이 타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요거 이제 온로드용으로 사실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손잡이가 요 1열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고 2열은 또 필라 부분 쪽으로 해서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 요게 일단 탑승할 때 좀 불편하게 손잡이가 있어서 뭐 잡고 내리고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요런 부분 조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이제 뒷좌석에 앉아도 무릎 공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대략 한 25cm 정도, 주먹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제가 지금 탑승했을 때도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특히 1열 같은 경우에는 110 모델하고 동일한 그런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아마 1열 부분에서는 좁다 이런 느낌은 거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차량이지만 그래도 2열에 탑승하는 데는 뭐 탑승한 이후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뒤에 송풍구도 있고 열선 시트도 뒷좌석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게 되면은 C타입 단자 2개, 아웃잭 단자 2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뒤에 이제 그 시트 부분에도 USB 꽂는 단자도 있고 뭐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 영상 넘어가게 되면은 뒷좌석에 이제 아이소픽스라던가 이거 유아 시트도 장착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 차가 오프로드에 정말 적합한 차량이긴 한데, 그래도 네, 온로드에서 쓸 수 있는 아이도 탑승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착을 해놨다는 거, 도시명으로 조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또 이렇게 뭐 거리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손잡이가 저기 달려있는 이유가 오지 탐험이나 오프로드 가게 되면은 좌우로 흔들리는 뭐 요잉이라던가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요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손잡이를 좀 잡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전방에 있는 부분에는 손잡이가 앞쪽에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잡고 이렇게 오지 탐험이라던가 이런 거 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알파인 윈도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예전에 파노라 썬루프라던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썬루프 달린 차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뒷좌석에 좀 개방감을 위해서 알파인 윈도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거 USB 옆에 있는 거는 고리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차량 타시는 분이나 조금 지식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저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한번 댓글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그 부분 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생 자체가 오프로드에 적합한 차량이지 온로드에 아주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차량은 아니니까요. 온로드는 그냥 보너스, 그 다음에 오프로드는 원래 다니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차는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조금 가격 대비 내가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가격 대비로는 네, 일반 도로를 위한 차가 아니라 도로가 없는 도로.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포장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뭐 그래도 요즘에 레저 활동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오프로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거 감안하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 매력적인 차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해외 사이트에서 13가지 장점을 얘기한 게 있어요. 국내에 뭐 적용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후에 나오는 영상은 그냥 보너스 영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참고하시면서 랜드로버 디펜더 90 모델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점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13가지 네, 탑기어에서 얘기했던 13가지 장점, 아무래도 영국 뭐 사이트이기 때문에 13가지 자기 좋은 거를 많이 뽑아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 아마 적용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랜드로버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아닌데 D7X라는 모델이 있어요. 익스트림 X라는 모델이 있는데, 요게 지금 바디온 프레임, 일반적인 랜드로버 바디온 프레임보다 3배 정도의 샤시 강성을 가지고 있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자체가 뼈대 강성이 상당히 좋다, 요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차가 디펜더가 서스펜션의 그런 그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7톤 정도 되는 콘크리트를 얹고서 25cm 정도 되는 무게가 7톤 나가는 콘크리트를 얹고 거의 한 35km 정도 되겠네요. 지금 마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이거로 반복적으로 이제 주행을 했는데도 차량에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차에 비해서 샤시 강성이 상당히 좋다. 네, 만약 7톤을 뒤에 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자동차 머리 위에 포크레인을 하나 얹었다 생각하면 차가 바로 주저앉을 텐데, 이 차의 샤시 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거를 한번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0 모델, 110 모델 또 자랑거리, 두 번째 자랑거리가 뭐가 있냐면, 요 오프로드 진입각하고 이제 탈출각이 있는데 이탈 각도가 동일해요. 전면은 38도, 후면은 40도까지의 그런 이탈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고요.
오르막은 45도, 그 다음에 내리막은 47도까지의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광을 900mm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90cm까지의 도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IP67 표준 테스트까지 거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방수 테스트를 거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m가 1m 높이의 물에 잠겨 있는 1시간 정도로 잠겨 있어도 고장나지 않을 정도의 이 정도의 아주 극한의 테스트를 거친 차량이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 차가 그 디펜더 개발 과정에서 62,000번의 다양한 차량 테스트와 20만 번의 전기 관련된 테스트를 거쳤어요. 그래서 최종 승인 단계에서는 120만 마일, 그러니까 대략 한 180만 킬로까지 주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지구를 48번 회전한 돌 정도의 엄청난 거리를 주행을 하는 온로드 테스트를 하고 나온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프로드 오지 테스트를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웬만한 차 오지 가면 퍼질 수 있는데 이 차는 안 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170가지의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트렁크에 반려견을 태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반려견을 위한 케이지라던가 또는 반려견이 쉽게 내릴 수 있는 사다리, 뭐 다리라던가 이런 것도 액세서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국내에는 익스트림 패키지를 해서 위에 뭐 루프렉 같은 거 장착할 수도 있고, 사다리라던가 그 다음에 뭐 캐리어 박스라던가 이런 거 장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 외에 엄청나게 많은 액세서리가 있다. 170가지 액세서리가 있으니까 해외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국내에서 수입 안 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로 꾸며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렉의 무게가 36kg인데 이게 평상시에 달리는 상태에서는 168kg까지의 하중을 견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는 300kg까지의 물체를 천장에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모델이잖아요. 90 모델은요. 또 이게 뒤에 이제 그 시트를 젖혔을 때 각도가 조금 완만하게 평평하지가 않아요. 완만하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차박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 차가 머리 쪽에 얹기가 상당히 좋으니까 루프 텐트 같은 거를 상단에 얹어가지고 야영 같은 거를 하시면 좀 더 재미있는, 일반 차가 뭐 루프가 주저앉을까봐 걱정하는 것을 느끼면서 야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지 상태에서 300kg, 그러니까 일반적인 60kg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성인 한 4분, 5분 정도는 위에 올라가도 차에 전혀 데미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드로버가 지금 휠베이스 관련된 거 좀 있어요. 지금 예전 차보다 좀 컴팩트한데 여기 이제 휠베이스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90, 110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나눴던 모델인데 지금은 예전 거보다는 9인치 정도 길어진 휠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110은 3m가 넘는 그런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장점이긴 한데 사실 뭐 이거 네이밍으로 나누기에는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이제 5인승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 해외에서는 6인승 모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6인승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요게 지금 1열에 원래 2분 타시는 건데 가운데 콘솔 박스 있는 부분에 시트를 하나 더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열 1열 3분, 2열 3분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는데, 요게 또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 콘솔 박스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만약 남자가 운전하고요, 여성분 이제 뭐 아내분이 오른쪽에 타시고 가운데 만약 아이가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액티비티를 즐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 오지라던가 오프로드로 가는데 이게 보통 아이들은 2열에 태우거든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같은 시야로 그 오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량이다. 정말 애들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는 그냥 위시리스트에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외에 있는 파트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 시트를 구하실 수 있으면, 저게 지금 육각렌치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콘솔 박스 제거가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자녀분하고 진짜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차량이, 뭐 지프도 있겠지만 지프 그 다음에 G바겐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오프로드를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랜드로버 차량에서 가장 문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2.3인치 클러스터하고 12점 내비게이션이 이제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기능을 이 조그만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있어서 랜드로버 진짜 AS가 개판이다 이런 내용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디펜더 부대 110 모델부터 PB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OS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려 ECU가 85개의 ECU가 들어가 있고요. 한 번에 2만 10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빠른 그런 네트워크 성능과 이런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S가 미국 블랙베리 OS를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이 블랙베리 OS를 많이 상용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화되어 있는 OS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차하고 아마 비교하셔도 충분하게 이 12.3인치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이 예전 차하고는 정말 전장 부분에서는 아마 문제는 이제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고 이 차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파노라마 이제 360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요게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 앞바퀴 부분에 본닛에 볼 수 있는 예전에 이제 레인지로버에 나왔던 기술이거든요. 클리어 뷰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바퀴를 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영상만 보고 실제 보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요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는 그런 옵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차 이제 전면부에 보게 되면은 본넷 부분과 휀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본네트에 이렇게 흠집이 생기지 않게끔 뭐 이렇게 좀 검은색으로 가리는 이제 그 옵션이 있습니다. 덮개 부분이 있는데 요거 지금 국내에서 판매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엔진의 열 같은 부분, 햇빛에 가열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차가 데미지가 있게 되면 그거를 이제 교체를 해서 뭐 마치 이제 뭐 스킨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 아직 뭐 정식 판매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그거 한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휀다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약간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예전 모델은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탐험가가 그 본니트를 밟고 올라서서 이렇게 막 만환경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돼 있는 건데 예전에 철판에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아마 제어 같은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바로 찌그러질 것 같은데 디펜더는 그거를 이게 밟고 올라가라고 일단은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과감하신 분들은 한번 본네트 휀다 부분에 발로 한번 밟고 올라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장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디펜더 같은 게 다양한 모델을 좀 출시하고 있어요. S 모델, SE 모델, HSE, 퍼스트 에디션 그 다음에 네, 디펜더 X 모델 여러 가지 6가지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는 뭐 조금 덜 들어오니까요.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엔진은 좀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110은 4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지금 90 모델은 작은 모델인데도 네, V6 디젤 엔진에다가 그 다음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서 좀 더 이제 높은 출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8기통 모델 가솔린이 좀 선호도가 높았는데 요거를 대체할 만큼의 그런 디젤 모델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국내가 이제 폭스바겐 사태 이후로 디젤에 대한 선호도가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뭐 좀 불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라던가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걸로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요게 아직 디젤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연료 효율 부분에서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정서상 조금 이질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마 운영하시는 데는 디젤이 조금 유리한 면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 차가 최대 4,536kg의 무게를 네, 45m 거리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게 지속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션의 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륜구동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차가 기본적으로 3.5톤, 3,500kg의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차량 크기가 정말 컴팩트하거든요. 4m 50 정도 내외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3.5톤까지 끌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TRX라던가 이런 차들이 견인 능력이 3.5톤이 안 나와요. 보통 3톤, 아주 풀사이즈 트럭이 3톤, 아니면 정말 큰 트럭이어야지 3.5톤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히 SUV, 국내에서 수입되는 SUV 중에 가장 견인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하는 모델 다카르 랠리에서 정말
이제 모범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었던 폭스바겐의 투아렉 모델인데 디자인이 별로라서 잘 안 팔리긴 하지만 이 차가 3.5톤이에요. 그 엄청나게 5m 정도 되는 차가 3.5톤을 끌 수 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무려 1.5m 정도 작은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 어떻게 보면 BMW 3 시리즈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차량인데, 네, 이런 디세이커먼트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차량인데 그 차가 3.5톤을 끌 수 있다. 아,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 110 모델은 모르겠는데 90 모델 가지고 만약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큰 트레일러나 아니면 요트 같은 거를 끌고 간다 그러면 아마 요거를 쳐다보는 분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저거 차 안 주고 바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타는 분들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들, 내 차는 막 3.5톤까지 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견인 능력이 엄청난 차예요. 이 조그만 차가 3.5톤을 끌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수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긴 거리는 아니지만 45m 정도니까요. 엄청나게 큰, 뭐 무거운 거, 뭐 이런 것도 끌 수 있겠죠. 4,500, 네, 36kg. 뭐 자그마치 뭐 이런 뭐 25톤 트럭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몸집보다 몇 배 큰 것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아마 재질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고 랜드로버를 선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레인지로버 가죽, 우드,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터레인 리스폰스라는 기능, 그 다음에 우람한 뭐 스페이스, 네, 공간이라던가 이런 거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엄청난 파워 이런 거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만약 그걸 생각하시고 디펜더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크게 낭패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는 그냥 비포장 도로를 일반 도로로 다루기 위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80% 그냥 도로 없는 곳에 가겠다. 나 우리 집 근처에 도로가 잘 안 깔려 있고 비포장이고 나 오지 살고 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구매하시면 정말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그런 차량이고 액세서리 파트 붙이면 진짜 멋있는 차량이 될 수 있겠죠. 자, 디펜더는 제가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대충 어떤 차량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새로운 디스커버리 5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